뉴스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잠시 뒤 시작됩니다. 전남에서는 46개 시험장에서 13,000여 명의 학생이 수능을 치릅니다. 섬 지역인 신안군에 처음으로 민간 서점이 들어섰습니다. 장소 제공과 인건비 지원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입니다.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메가 서울을 두고 지역에서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4,500억여 원을 최종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지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잠시 뒤 시작됩니다. 수험생들은 4년 만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시험장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준호 기자,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수능 시험장인 목상고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입실 완료 시간까지는 40여 분이 남아있지만 벌써부터 수험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까지는 추위가 다소 기승을 부렸는데요. 다행히 수능 한파가 느껴질 정도로 크게 춥지는 않습니다. 이는과 같은 대규모 응원전은 없지만 자녀들을 응원하는 학부모들의 따뜻한 마음은 시험장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수능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수험생들은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올해 전남에서는 7개 시험지구 46개 시험장에서 시험이 진행됩니다. 응시 예정 수험생은 13,000여 명인데요. 반드시 8시 10분까지 입시를 완료해야 합니다. 수험표를 잃어버렸을 땐 신분증과 함께 응시 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한 장을 갖고 시험장 관리본부를 찾으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대입 수능, 수험생들 모두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수능 시험장이 마련된 목상고등학교 앞에서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섬 지역인 전남 신안군에 처음으로 민간 책방이 들어서 주민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 기업의 후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가족센터 한쪽에 아기자기한 책방이 최근 문을 열었습니다. 천사 책방으로 이름 지어진 서점에는 민간 기업에서 후원한 도서 만여 권이 문학과 철학, 역사, 종교 등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섬 주민이 회원으로 등록하면 한 달에 3권씩 무료 대출받을 수 있고 서적도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섬 지역인 신안군에 첫 책방이 문을 연 지 보름 만에 300여 명 넘게 회원으로 가입했고 700여 권이 대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 이제 책들을 갖다가 이 내용도 조금씩 볼 수도 있고 또 제가 모르는 생각지 못했던 책들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고를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섬에 민간 책방이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입니다. 책방 장소 제공은 물론 인건비를 지원해 민간 서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이게 문화예술 또 문화예술이 꼽히는 섬을 만드는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책방에서는 독서 동아리 활동과 저자와의 대화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해 척박한 섬 지역의 문화 욕구 충족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이 연일 메가 서울을 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반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전남지사와 전남도의회도 잇따라 나서 메가 서울 정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방시대를 선포한 데 이어 4대 특구를 핵심으로 한 지방시대 종합계획까지 발표한 윤석열 정부. 이제는 지방시대입니다. 지방시대가 곧 기회입니다.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합니다.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이른바 메가서울을 추진하는 여당과의 엇박자에 지방단체장들의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특위까지 구성한 바로 그날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주창했습니다. 계속 침묵한다면 국민 사기극이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우리나라 인구 중 50.6%가 국토에서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20년 기준 OECD 26개국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전남도의회도 수도권 초집중화 해소가 시대적 과제인 현실에서 메가서울로는 지방화 시대의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상황에 여당이 서울 블랙홀 확장에 앞장서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국가 균형 발전,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의 문제는 도외시하고 총선령 의제로 급조된 서울 확대에만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앞서 김영록 지사도 서울 중심의 일극 체제로 회귀시키려는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비수도권의 초광역 경제 공동체 연합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메가서울을 향한 우려와 반발이 전국에서 커지는 가운데 집권 여당의 속도전에 맞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힘을 모을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5년 의대 정원 확대분에 신설의대 정원으로 100명에서 200명 확보하도록 요구한 데 대해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기용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원희 의원의 지역의대 신설 요구에 대한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신설의대 정원 확보를 포함해 책임감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원희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와 신설의대 정원을 동시에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정부가 인정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4,592억 원을 최종 확정하고 11월 말부터 지급합니다. 전남 공익직불금은 전국 지급액 2조 3,696억 원의 19%로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공익직불금제는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사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렵다 보니 소규모 농가는 다른 일에 겸하거나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내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가 사라질 경우 농업 전체가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광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이규홍 씨, 김은숙 씨 부부. 2,500제곱미터 규모의 밭에서 바쁠 때는 하루 12시간 이상 일합니다. 이렇게 지난해 첫 농사를 지어 얻은 수익은 6천만 원. 여기서 농약과 기름비 등을 빼면 손에 남는 건 약 4,500만 원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컸던 데다 수확 전까진 수익이 없다 보니 빚이 늘어 일용직도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골에 일용직을 하는 데 많아요. 밭일도 있고 뭐 그런 것도 다녔고 와이프도 그런 데 다니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 사업이 거의 없어요. 소규모 농가를 운영하는 고령 농업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1,800제곱미터 밭에서 벼농사를 짓는 74살 김종금 씨. 노인 일자리에 참여해 한 달에 30만 원가량을 받고 그 외에는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노노케이라고 사람을 좀 가서 이야기도 해주고 어째 아팠나 몸이 건강한가 그런 거 나오니까 그나마도 살지. 그것 때문에 살지. 지난해 전국 청장년 소규모 농가의 소득을 보면 농업 소득은 1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소득의 약 70%가 농업 외에서 발생한 겁니다. 고령 소농의 소득에서는 보조금 등 이전 소득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소농의 농업 소득이 적은 데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인건비가 주요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장비를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에 많이 의존하는데요. 코로나19 지나면서 외국인 노동력이 많이 줄었고 또 외국인 노동력의 노임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에 많이 의존하는 소규모 농가의 영농 특히 소규모 농가와 대규모 농가와의 소득 양극화마저 심해지는 현실. 이대로라면 농업 생태계가 대규모 농가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농이나 기업농 위주로 진입장벽이 높아지면 소규모로나마 농사를 지으려는 청년 장년들이 들어설 자리는 더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생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를 놓고 불거진 특혜 의혹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었지만 여수시는 반려하지 않았고
특히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부지도 사업 방식도 정하지 않고 민간 사업자의 우선 제안서를 받은 여수시. 정부 지침에 어긋난 행정이라는 질타에도 민간 투자법에 따라 반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여수시는 우선 제안서가 여수시의 정책에 부합하고 제안서를 반려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반려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여수시는 법률구조공단에 이미 자문을 구했고 반려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률구조공단과 피맥 두 군데를 방문하여 반려하라는 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들은 이처럼 반려할 수 있었음에도 절차를 지키지 않고서까지 제안서를 수용한 것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입지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제안서가 들어왔고 이게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게끔 지금 자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소각시설 예산도 논란입니다. 우선 제안서에 제시된 소각시설 건립 예산은 3,500억 원. 여수시 소각시설 규모로 봤을 때 적정 예산인 2,500억 원보다 1,000억 원이 더 많습니다. 일반 시군의 경우 소각시설 설치 예산의 70%가 지방비로 투입됩니다. 입지선정위원들은 1,0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을 여수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논란이 확산하면서 검찰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 소각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로 프랑스 메디치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문학의 본령이 폭력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다룬 작품을 잇따라 쓴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자신에게 한 맹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한글 작가대회의 특별 강연자로 나선 한강 작가. 5.18에 이어 제주 4.3까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다룬 소설을 잇따라 쓰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소년이 온다를 쓴 이후에 꾸었던 그 꿈이 뭔가 또 다른 말을 저에게 해주는 것 같아서 그 꿈으로부터 이어지는 다음 소설을 써야겠다고. 역사 속에서의 일을 그린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일이라며 자신만의 글쓰기 방식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자료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순간들을 제가 따라서 경험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소설을 썼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너무나 많은 폭력이 있어왔다며 어렵고 희망을 찾기 어려운 시기에 문학의 본령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본다는 말로 강연을 마쳤습니다. 문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폭력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연을 광주 출신의 한강 작가는 지난 2016년에도 소설 채식주의자로 영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부커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헌혈의 집 목포센터가 하당으로 이전한 기념으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8년 만에 원도심에서 하당으로 이전한 헌혈의 집 목포센터는 다음 달 3일까지 한 달간 헌혈자 기념품인 문화상품권이나 영화 관람권에 미니 에코백을 추가 증정합니다. 신안군 장애인 한마음 대회가 신안군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신안 지역 장애우와 비장애우 등 600여 명이 참여해서 흥겨운 공연과 놀이로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강진군 다산박물관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 시절 가족을 향해 쓴 시와 편지를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내년 3월 1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정약용과 가족들의 친필 편지와 그림, 작품 등 30여 점을 감상할 수 있으며 정약용의 아들 정학연의 친필 시집도 최초로 공개됩니다. 2023 월출산 국화축제가 28만여 명의 관람객을 기록하며 마무리됐습니다.
국화, 빛으로 피어나다를 주제로 16일 동안 열린 이번 축제에는 24만여 점의 다양한 국화가 전시됐으며 이달 26일까지 국화와 야간 조명 전시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298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등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1년이 경과한 고액 상습 체납자만 포함됐으며 체납 총액은 103억 원입니다. 전남 지역 고액 상습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이 164명, 법인이 134곳입니다. 목포대학교가 무안군 청계면 목포대 후문에 청계 나눔마켓 누구나 상점을 개장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상점은 지난 2021년 청계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선정된 뒤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과 함께 추진해 지난 9월 완공됐으며 창업동아리 학생들의 시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홍제장학문화재단이 목포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목포 문화방송 역전사업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목포 시내 11개 고등학교에서 추천된 학생 33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홍제장학문화재단은 고 권희담 전 목포시장이 7년 시장 재임 기간 받은 봉급 전액과 출연금 20억 원으로 만든 장학재단입니다. 영안군은 대불주거단지 영암 우편집중국 인근 부지를 사무시장의 최종 입지로 결정했습니다. 사무시장의 입지는 인근 주민 대표들의 투표로 결정됐으며 도보 접근과 주거단지 연계 등이 원활해 외국인 주민 특화형 시장 조성과 기능 확장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완도군은 미래 수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 달 19일까지 한국수산벤처대학 202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수산벤처대학은 지난 2007년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완도군과 전라남도, 조선대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한 해양수산 분야 전문 인력 양성 기관으로 지금까지 1,250명이 수료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영암국제자동차 경주장을 교통경찰의 안전운전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소속 교통경찰 20명을 대상으로 차량 이용 범죄와 교통위반 행위 등을 대비한 현장 대응력 강화 교육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영암국제자동차 경주장 활용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수능이 치러지는 오늘 하늘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서 오전 사이에 비가 시작돼 10에서 30mm가 내린 후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고 풍랑도 높게 일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엔 지금은 우리 지역 7도를 보이며 어제보다 기온이 더 높은데요. 오늘 낮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해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목포의 오늘 낮 기온은 11도에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기온입니다. 아침엔 지금 목포 7도, 무안 6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11도에 그치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의 아침 기온은 해남과 강진 5도입니다. 낮 기온은 해남 13도, 강진 12도를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소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은 14도가 되겠습니다. 전해상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결은 오후 들어 먼바다에서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와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4시 19분입니다. 내일도 비가 내리겠고 모레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하늘 맑겠습니다. 한편 오늘 미세먼지가 나쁘니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이 영산호 가구단지로 신축 이전했습니다. 위니아 dim체, 금성 침대, 에모스 가구, 식탁, 불침대, 세라믹 침대, 사무용 가구까지 축구장의 2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특별한 가구를 찾는다면
스타일, 가격, 당신까지 시크해지는 에몬스 가구 대형 전문 매장. 다양한 브랜드 가구와 흑 돌침대까지. 오룡시장 2층 남학가구 백화점 247-9100번. 가구를 바꾸고 싶으신가요? 공간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목포 공간 디자인을 만나보세요. 싱크대 붙박이장, 주방 가구에서 학교 공간 혁신까지. 공간 디자인, 지금 전화하세요. 무한공항 출발! 하노이, 사파, 하롱베이. 베트남 항공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십니다. 무한공항 출발! 하노이, 사파, 하롱베이. 가까운 여행사로 문의하세요. 즐기는 건 내가 전문가지. 나머지는 다 마이카가 전문가야. 각자 전문대로 하시죠. 마이카를 탄다. 내 삶이 달린다. 돌침대의 명가 낙타표 천수 흑돌침대 대박 세일. 직접 생산, 직접 판매로 거품 없는 가격 39만 원부터. 흑침대, 돌침대 지금 구입하시면 대박입니다. 목포대에서 무한읍 방향 청계 농농단지 앞 공장 직판 낙타표 천수 흑돌침대 454-4411. Just what you want to be, you will be in the end, and I love you. Yes, I love you. Bleu de Chanel.